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은 변호사업을 본업으로 하고 이 법무법인의 경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원래 한동안 직업적으로 강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신촌에서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과목인 헌법 강좌에서 상당한 유명세를 날리기도 했는데 헌법 강좌 이상으로 제가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부분이 바로 공부법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 유튜브 채널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 계속 공부법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조경 공부법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이 공부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공부법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서 다루고, 두 번째로는 목표 설정, 수험생들이 무엇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올바르게 수험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의 의지와 생활관리, 시중에 떠도는 많은 공부법 중에서 어떤 공부법을 들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배들이나 합격생들이 수험생활론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선배들이나 합격생들은 많은 수험생들을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남에게 얘기해 주지만 그 경험의 폭이 좁고 심도 있는 연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격 수기는 읽고 참고는 하되 전체적인 공부법이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공부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진리일 수는 없어요. 그걸 활용할 때는 본인에 맞게 나름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의 조경 공부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에 합격을 했고 또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강사로서 수년간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합격생을 배출해오고 또 불합격생들과도 많이 경험을 쌓아온 그런 사람으로서 조경 공부법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경 공부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이 강의 활력을 위해서 마치 진리인 양 얘기를 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강의에서의 표현일 뿐 그 누구의 공부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수험생활 중에서 무엇을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경쟁률에 매몰되면 곤란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와 경쟁을 하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아주 높은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 없는 허수들과의 경쟁일 수도 있고, 경쟁률이 아주 낮은 시험이라 하더라도 고수들끼리 경쟁한다면 경쟁률이 낮아도 실제로 합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서울대 무슨 과 어떤 전형의 경쟁률이 1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면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모 대학의 무슨 과 경쟁률이 1대 2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의 이 과가 서울대보다 더 가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없겠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20명과 여기에 있는 2명은 애초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률에 연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할 때는 그 시험의 전범위 모의고사를 쳐가지고 그 시험의 합격선을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사 시험을 준비해요. 뭐뭐사, 공인중개사, 아니면 세무사 이런 뭐뭐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 시험이 통상적으로 최근 5년간 합격선이 객관식 80점을 넘으면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의고사를 쳐가지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쳐가지고 80점을 넘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경쟁자들을 생각하면 힘들어요. 경쟁자를 생각하지 말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쳐가지고 통상적인 합격 점수를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좋은 목표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과 관련해가지고 공부 시간인데 이것은 아까 세 번째 쟁점인 의지, 생활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이므로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지라는 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하루의 공부량을 설정할 때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공부량의 80%만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강생이 하루를 꽉 채워서 공부를 하면은 인터넷 강의를 뭐 4강좌를 들을 수 있고 대충 뭐 1시간 반짜리 강좌를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복습을 하면은 하루가 딱 떨어지게 끝난다라고 했을 때 이 4강좌를 다 듣고 여기에 대한 복습을 하는 걸 목표를 세워버리면은 실제로 그날 무슨 일이 있거나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이 목표를 다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끌고 가기가 더 힘들어져요. 할 수 있는 양의 80%. 예를 들어서 어떤 B라는 수험생은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통상적으로 이 학생이 하루에 기본서 100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학생이다. 그런데 이 학생은 100페이지를 목표를 잡지 않고 이 수험생은 80페이지만 목표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80페이지를 다 달성을 하면은 실제로 시간이 좀 남겠죠. 그러면은 그 이상 공부를 추가로 더 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다 달성했으니까 그날 기분에 따라 가지고는 그냥 좀 더 빨리 한두 시간 정도 빨리 공부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여유가 생기고 자신이 무언가를 달성해 나간다라는 그런 경험이 쌓임에 따라 가지고 수험생활 전체를 이끌고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전업수험생의 생활 방식에도 나오는데 이 생활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조경공부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1ST 공부법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업수험생이라면은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일주일을 풀타임으로 다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것은 80% 정도만 공부를 하라는 것과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달성하라는 것과 유사한 건데 21ST라는 건 제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일주일을 총 21개의 부획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다라고 칠까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오전 공부, 낮 공부, 저녁 공부 이렇게 대강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전 공부는 통상적으로 오전 9시에 독서실에 들어가가지고 1시 정도까지 한 4시간 공부하고 낮 공부는 2시부터 대강 6시까지 공부하고 저녁 공부는 7시부터 대강 몇 시 정도까지 해야 되겠어요? 11시까지는 너무 무리고 밤 10시 정도까지. 그러면은 그렇지만 뭐 딱히 이렇게 443 꼭 이렇게 나누라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3-4시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요거 하나를 1ST로 잡는 거예요. 1ST. 그런데 일주일 중에서 몇 ST로 공부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냐? 저는 전업 수험생 기준으로 16ST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 경험과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는 쉬워져야지 6개월, 1년 정도 수험생활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조기현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전업 수험생입니다. 인터넷 강의도 듣고 학원도 듣고 복습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조기현이라는 수험생이 학원을 가요. 학원 종합반을 다녀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다 학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묶여있는 거겠죠? 이건 그냥 묶여있는 거예요. 이때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습 시간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16ST만 공부 시간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학원 수강이고 나머지 복습 정도를 하게 되면은 총 얼마만큼 복습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세워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ST 공부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5ST는 어떻게 하냐? 쉬는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술 한잔하고 다만 목요일 오전에 학원 가야 되니까 많이 못 먹겠죠. 토요일에는 술 좀 많이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할 수 있다. 요렇게 해가지고 OST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OST를 쉬는 거는 주의에 따라서 좀 더 유도리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수요일 저녁에 술 마시려고 그랬는데 술 한잔 했는데 목요일 저녁에 또 친구 와가지고 술 한잔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정도는 쉬어주고 대신에 너무 많이 쉬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하나를 일요일 낮에 좀 뜬금포죠. 토요일 저녁에 공부를 하는 걸로 끼워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뭐 여자친구도 없다. 어? 조경이라는 수험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수험생은 여자친구도 없어요. 여자친구도 없는 수험생이 뭐 일요일 꼭 다 놀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겠죠. 그럼 길동이는 대신에 평일 저녁에 좀 더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겠죠. 어때요? 몇 개 쉬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많이 쉬었네. 길동이는 일요일 공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OST 정도는 쉬어줘야지 인간이 심리적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수험생들 보면 일주일에 하루만 딱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21 ST 공부법론에 의하면 하루만 쉬는 건 몇 ST 쉬는 거예요? 3 ST밖에 안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뭐 이런 거 전혀 활용 못하고 일요일 하루 쉰다 하더라도 너무 빡빡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빡빡해져 버리면은 공부 시간을 오히려 확보하는 데 지장이 됩니다. 왜? 슬럼프가 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스스로의 의지를 과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뭐 아주 강철 같아가지고 무쇠도 뚫고 돌도 깨고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대 갔을 수도 있잖아요. 벌써.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의지를 과신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전체 악체ውን 향해서 80% 정도만 집중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좀 쉬어주고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이어야지 수험생활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공부 방법론 중에서 절대로 여러분이 따라 할 수 없는 공부법 같은 거는 애초에 머리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의지만 강조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공부법을 활용해서 합격할 수 있다면 공부법 같은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강사 생활했을 때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저처럼 변호사예요.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세븐일레븐 공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븐일레븐 공부법이 뭐냐? 이 세븐은 오전이에요. 오전 7시. 그리고 11은 뭐예요? 오후 11시예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불도저처럼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밤 11시에 집에 가면은 경우에 따라서 공부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씻지도 않고 옷을 입고 그냥 자버렸대요. 씻었다고 했나? 하여튼 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왜 옷을 입고 자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옷 입은 상태로 독서실로 뛰어가려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븐일레븐 공부법 같은 거는 아예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강철 같은 의지가 있어야지만 따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런 강철 같은 의지가 있는 분은 의지대로 밀고 나가서 합격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조경 공부법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